이것에 대한 개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 생각이란 제가 아까 뭐랬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생각, thought. 자, 떠오르는 이야기해봅니다. 생각. 감각의 의미를 부여하는. 네? 감각의 의미를 부여하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생각 그러면은 시간공에상 의식의 흐름, 정의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요. 응? 뭔가 머릿속에서 스쳐가는 것들, 스쳐가는.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 이제 인데 더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개념을 알면은 다 모든 게 쉬워져요.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이 기억은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기억 생각이. 생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옛날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거,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거, 기억이니까 그것도 생각. 그러니까 생각에 다 포함돼요. 우리가 어떤 스쳐가는 그 어떤 모습, 무서운 강아지, 무서운 개, 무서운 사람, 또 기억나네 이런 것도 다, 그 영상 같은 거 떠오르는 것도 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생각이에요. 알겠죠? 감각의 의미 부여한다는 거 아까 제가 지각이라 했잖아요. 지각. 응? 감각의 의미 부여하는 건 지각, 퍼셉션. 감정이라고 뭔지 감정은 좀 아실 것 같아. 감정이란 뭘까요? 감정. 이거 시험 볼 거예요, 좀 이따. 마음. 아까 내가 설명했어도 그 캐치가 안 되는 거 보세요. 감정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서 진행될까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아니 머리에서. 생각에서. 자, 아까 우리가 이게 기초가 다 약해. 이걸 알아야 이제 상담할 수가 있어요. 생각 머리에서 진행. 머리, 헤드. 생각은 머리, 뇌. 어쨌든 과학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더 다른 이론이 있는지 모르지만 감정은 가슴, 하트. 감정은 가슴에서 느껴져요. 생각은 머리에서 진행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내가 쉬운 거 한번 가르쳐줄게요. 딱 사람 볼 때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을 보면 돼요. 그죠? 그죠? 더 쉬운 방법 가르쳐줄까요? 그럼 더 아주 꿀팁. 저는 이제 진짜 경력이 많잖아요. 그건 인정해주세요. 경력이 13년. 딱 청소년을 봤다. 청소년을 합시다. 딱 볼 때 일단 처음 파악하는 첫 번째 1단계. 제가 좌뇌형인가 우뇌형인가. 그죠? 그걸 파악하면 걔한테 상대가 되게 편해요. 아, 인지는 좌뇌형, 철수는 우뇌형 이렇게잖아. 지능검사 결과를 보면 더 확실하고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지능검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요새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뭐 작업기억 언지작처 언어이해 작업기억 지각추론 언지작처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언지작처거든요. 요새 지능검사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언어성 지능, 동자성 지능, 전체 지능 이렇게. 근데 요새는 이게 복잡해져갖고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전체 지능. 그래서 언지작처전. 그래서 이제 그 검사에서는 언어이해 지수가 높으면은 걔가 선생님 마스크를 벗었구나. 나 딴 사람 앉아있는 줄 알았네. 그래서 뉴페이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어이해 지수가 높으면 자네형인 거예요. 자네. 네? 보고서 딱 봤을 때. 보고서도 오장 아니죠? 네. 지각추론 지수가 높을 때는 오네요. 오네. 언지작처전. 지능검사 강의니까 못해요. 시간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일단 그것만 하고 이제 그건 나중에 연구하시고, 언어이해 지수가 높으면 자네요. 지각추론 지수가 높으면 오네요. 그리고 이제 그게 기본 지능이에요. 일반 지능. 근데 작처라는 건 뭐냐면은 걔가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능이 원래는 언어이해 지수와 지각추론 지수가 지능이고 작처는 효율적이냐 잘 한마디로 기계가 말한 복사기다. 복사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일반 지능 지각추론 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사기가 뭐 이렇게 천천히 돌아간다. 이게 자체예요. 사람이 말도 좀 하고 맞아? 말도 이렇게 하고 이게 손놀림 잘해. 청소 같은 거.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걸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속도가 느려진다든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일단 1단계는 좌뇌형인가 우뇌형인가? 쟤는 좌뇌형이네. 좌뇌형은 결과 쉽게 말하면 말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고 공부 잘하고 가만 끊긴 사람. 우뇌형은 대체적으로 저항력자가 많죠.
동작인인 척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밥 먹고 사느냐, 그죠? 또 동작으로 밥 먹고 사느냐. 근데 뭐 네일 케어라든가 미용실, 식당 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다 운해형이에요, 운해형. 근데 딱 무자를 짤 수 없지만 일단 뭐 쉽게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로 밥 먹고 산다. 잘해요, 그죠? 이런 손동작, 뭐 현장지, 그죠? 이런 사람은 다 운해요. 제가 이제 민지가 자는지 운이 파악됐어요. 그 다음에 걔가 그러면 뭔가 집중이 잘 되는가 행동이 어떤가 집중과 행동 여러분처럼 이렇게 집중이 잘하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죠? 집중이라는 게 정신건강의 척도예요. 뭔가 집중이 깜빡깜빡 안 되기 시작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 예? 뭐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뇌에 안 다친 경우에는 우울증이 시작되고 계시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게 정신건강의 척도예요. 봐봐요. 어떤 감각이 있는데 집중으로부터 정보 처리가 시작돼요. 그죠? 어떤 오감각에 집중력이 그 다음 단계구나. 집중을 하면 그게 이제 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현병도, 조현병 아시죠? 정신분열병. 집중력부터 문제가 집중부터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다 문제가, 프로세스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집중을 요새 잘 못하는 것 같네? 뭔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못하네? 그럼 이제 뭐 강박증. 아예 못하는구만, 조현병. 이렇게 그걸 보고 또 속도. 속도라는 것도 정신건강의 척도예요.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우울증 한 사람이 있어서. 야, 속도라는 것도 누굴 지목하지 말자, 그죠? 속도라는 것도 정신건강 척도예요. 딱 질문을 던졌어요. 민지라는 애가 10초 안에는 대답을 해야 돼. 책에 문헌에 나와요. 10초 안에는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가 지나서 안 하면 뭔가 ADHD거나, 그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중과 속도라는 게 그 사람의 정신건강論이에요. 여기는 뭐 몇 분 계시는데 항상 뭐 굴뚝에 행동한다. 뭔가 고민이 있으신 거야. 저도 대학 다닐 때 고민이 좀 있었어요. 좀 많았어요. 학창 시절에 좀 고민이 많았는데 행동이 항상 굼떠.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이 몇 초간 늦어져 버려요. 이렇게. 항상 뒷붙이고 그러죠. 아시겠죠? 사람 보기 파악하기 쉽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적어놔요. 그래서 적어놔. 1단계. 자네 그냥 운해냐. 아, 더 쉬운 방법 있어. 옷차림 물어보는데 옷차림. 아, 민지가 그냥 깨지질하다. 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민지가 막 근데 머슬레도 또 너무 많이 머슬레는 애들은 품행장애. 막 너무 어른처럼 화장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립스틱 바르고 막 요새는 청소년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외모 관리 너무 위생이 점점 안 좋아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위생이 깔끔해지기 시작하면 정신건강이 괜찮은 거고 여자들은 딱 머리 자 단정하시네. 여자들은 머리를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가 싶어서 뭐 정신이 없으면 머리 묶을 시간도 없어요. 그죠? 머리와 화장. 그죠? 이제 그 아까 이제 아시겠죠? 그 누구나 아는 거지만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의 단서를 볼 수 있는 거다는 거죠. 정신과에서도 환자가 그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 태어날 때가 된 거예요. 왜냐면 화장까지 한다는 건 자기 관리가 된다. 자기 관리가 정신건강의 척도죠.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화장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지금 생각 꼬이는 내가. 여러 가지 척도가 있긴 있는데 일단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뭐 감정은 이제 가슴에 진행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생각, 감정, 행동이에요. 머리, 가슴, 액션. 딱 사람을 봤을 때, 쟤를 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감정을 느끼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인데 그게 적극적이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근데 자기한테 도움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움직여. 막 술, 담배 하고, 막, 그죠? 밤늦게 돌아다니고, 그죠? 막. 감정 또 화를 막 잘 내고, 막, 그죠? 우울해 있고, 그죠? 생각, 감정, 행동이 이게 합리적이다 이 말은 자기의 목적에 맞게, 목표에 맞게. 자기한테 도움되는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 사람이. 오늘도 수업 들어오셨어. 그러면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죠? 근데 와가지고 그냥 집중 안 하셔. 도움 안 돼, 그죠? 근데 그 생각은 또 이제 우리 행동은 보면 또 이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관찰. 근데 감정은
이게 가슴에서 느껴져요. 행동은 우리가 보면 관찰하면 알 수 있는데 생각이나 감정은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감정에 있어서 이제 또 우리가 표출될 수도 있고, 근데 생각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동은 제일 일단 눈에 보이고, 감정은 우리가 좀 보면 알아. 얼굴 표정 같은 거. 근데 생각은 머릿속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가고 있어 이렇게. 이거 잘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합리적이고 감정이 자기한테 어떤 도움되는 유용한 감정, 또 행동이 자기한테 도움되는 행동을 하면은 적응을 잘하고 있는 거고, 그 세 가지가 점점 자기에게 도움 안 되는 식으로 흘러가면은 이제 부적응적이고 정신병리로 하는 거거든요. 정신과에 저는 근무를 했잖아요. 그 경험이 굉장히 유용해요. 자기가 심리적으로 마음이 괴로울수록 우리가 도움 안 되는 행동이에요. 막 폭식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뭐 이상히 사람 그래요. 죽을 길로 가. 정신건강이 안 좋으면 자포자기 해버리고 막 이렇게 죽을 길로 가고, 또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몸이 안 좋고 안 먹어요. 저는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 또 이제 여자들도 이제 뭔가 마음이 편하면 이렇게 막 다이어트도 하고 막 하는데, 괴로우면 그냥 막 먹어버리고 그냥 쇼핑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생각, 감정, 행동이 생각, 감정, 행동.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지금까지 자 보세요. 설문조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1번. 그죠?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니면 3번. 긍정과 부정을 다 적당히 생각해야 된다. 몇 번? 선생님들? 저는 3. 다 그래요? 다 누구 몇 번이라고 하대 아까? 3번. 그때 맞아요. 근데 이제 긍정과 부정의 사고 비율이 좀 긍정이 약간 높은 것이 우리가 적응적이고, 근데 살 때 그냥 청소년들한테는 그냥 말로는 긍정도 생각해야 하는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적어놓으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누가 모르냐고. 아니 애들이 이야기해줬어요. 다. 우리 엄마는 내가 뭐 말하면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래. 좀 찔리시는가요? 잘해요. 아니 엄마들은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시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쉬워 나한테는. 나는 긍정적이니까.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런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제일 싫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맨날 긍정적으로 생각하래요. 응? 뭐 상담을 요새 공부하셨는지 응? 우리 엄마도 상담사거든요. 우리 선생님도 상담사, 요새 교사들도 상담도 많이 배워.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해. 응?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얘들이 또 이제 부정일 때는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 상태일 때는 이제 오히려 그렇구나. 너 지금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구나.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올라오는가. 이렇게가 그래야지 그럼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나는 지금 부정이야. 선생님이 나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래. 뭐야. 내 마음도 몰라주네. 내 마음 알아주는 아무도 없구나.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우울하잖아요. 그럼 친구들하고 같이 등산을 간다고 쳐보세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내가 지금 아주 개가 죽어가지고 지금 막 우울해. 그럼 친구들이 너 개 죽었으니까 우리가 위로해줄게. 우리 산나무 축제 가자 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산나무도 뭐 안 들어오고 그냥 둥지, 우리 개 이름이 둥지였어 옛날에. 둥지가 죽었어. 진짜 내가 좋아했던 개가 둥지라는 개가 있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너 많이 우울하지? 그럼 저쪽에 좀 앉아있어. 우리가 나무 뜯어줄게. 같이 나무 뜯자. 안 된다는 거야. 산나무 축제에 꽂혔네.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리산에 있대요. 응? 그죠? 같이 왜? 같이 뜯어야지. 쉬나고 하면 좋잖아. 가서 해보면 더 기분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너 좀 우울하면 저기 좀 앉아있어. 우리가 네 끝까지 뜯어줄게. 그죠? 청소년도 똑같다는 거죠. 이게 오늘 굉장히 이게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인지행동 상담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자, 우울하지, 나쁘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각은 의식의 흐름, 기억이나 그 이미지, 영상 같은 것도 생각이고, 감정은 이모션이라고 해가지고 느낌, 필링 비슷해. 근데 엄밀히 구면 다른데 보통 심리학에서는 이모션이라고 해요. 이모션. 그래서 느껴지는 거, 가슴에서 느껴지는 거. 이걸 그대로 얘들한테 써먹는 거예요. 얘들한테 이제 인지행동 치료는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돼요. 얘들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인지행동 치료 교육적인 접근이에요. 이게 교사. 이제 아론백은 정신과 의사인데 그 아론백의 딸이 주디스 백인데 이 사람이 교사예요. 교사. 압박받아서 물려받았어 업체를. 아론백 연구소라고. 약간 교사 티칭의 성격이 강해요. 인지행동 치료 약간 그러니까
교사하고도 상담사는 다르거든요. 교사는 아무래도 지식을 전수하는 쪽에 포커스가 있잖아요. 근데 상담사는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좀 잔해적인 거죠. 근데 상담사는 약간 우대적인 면도 있어야 되는 것이 뭐 이렇게 감정을 알아줘야 된다. 감정이죠. 특히 청소년들은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성인들보다 감정. 그 감정을 알아주면 확 다가온다는 거죠. 감정. 오늘 중요한 단어 감정 별표. 행동은 눈에 보이는 거, 눈 깜빡이, 이렇게 걸어가기, 막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마음은 이걸 마음이라고 한다. 그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생각 플러스 감정이 마음이다. 과학에서는 생각 플러스 감정을 마음이라고 해요. 인지치료에서는 또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무의식, 여기서는 무의식은 이야기 안 할게요. 무의식은 이제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이에요. 잊어버린 것들. 그죠? 생각은 지금 알고 있는 거. 지금 알고 있는 의식. 우리는 의식만 이야기하지 무의식은 이야기 안 해요. 정신분석이나 미술치료나 체면치료 이런 데서는 무의식을 다뤄요. 그건 잊어버린 것.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잊은 거. 잊어버렸어. 자,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은 보이지 않는 것. 행동은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그 생각이나 감정을 포착을 해서 되돌려주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인지치료에서는 생각을 같이 파악을 해서 그 생각을 이 도움이 안 되면 바꾸는 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까 긍정 부정에서 긍정과 부정 그래서 긍정이 약간 높아야 돼. 약간. 그게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긍정은 뭐냐면은 차로 말하면 엑셀레이터. 그죠? 부정은 브레이크. 약간 우리가 멈춰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전진하면서 한 번씩 스텝을 살살, 그죠?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적절하고, 여기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4번도 있어. 아까 긍정도 부정도 아닌 합리적인 걸 강조해. 합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긍정적인 것도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수업이다. 그러면은 와 오늘 뭐 잔치 났네. 응? 여기 잔치에 가서 실컷 먹고 놀자. 응? 응? 나 이거 하면 바로 상담 전문가다. 그렇게 좀 지나치게 오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긍정이 심해지면 양극성장애로 가는 거예요. 긍정이 점점 심해지면은 이제 과대 사고가 생기면서 나 국회에 진출해야지 뭐 나 대통령 돼봐야지 뭐 그죠? 와 인지행동 치료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 마음 다 혼이 알았어. 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모든 사람 다 이제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나 국회로 가자. 그죠? 그럼 양극성 장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계속 가면 깔아앉으면 그게 우울증.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안 좋은 거예요. 심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긍정적으로 확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양극성 장애. 제일 이상적인 것은 합리적인 거, 레셔널.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성적, 그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과학적, 뭐 다 비슷한 말이죠. 과학적, 이성적, 객관적, 뭐 비슷하죠. 그래서 합리적인 걸 풀어서 설명하면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고. 응? 아셨죠? 얘들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안 되고 너한테 도움되는 생각이 뭔지 알아보자. 자, 뭐라고요? 도움되는 생각. 합리라면 애들이 못 알아들어. 너한테 도움되는 생각을 해보자. 좀 알아듣는 애들은 그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그래. 이성적 사고라고 그래. 좀 못 알아듣는 애들은 그냥 여기 IQ 70에 79는 그런 단어 쓰지 말고 못 알아들어요. 너한테 도움되니? 도움되는 생각 해보자. 너한테 도움되는 생각. 그죠? 유용한 생각. 그리고 우리 상담을 할 때는 전문 용어를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육할 땐 전문 용어를 쓰지만 애들하고는 애들 수준에 맞는 게 풀어서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너에게 도움되는 생각, 너에게 도움되는 감정, 너에게 도움되는 행동이란 뭘까? 그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거까지 잘 이해했네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빨리빨리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지행동 치료라는 건 뭐 결국 그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이유를 해석의 차이. 해석의 차이라는 게 인지.
오늘 우리가 지금 똑같이 앉아 있었는데 아까 다 생각 감정이 달랐잖아요.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내가 오늘 완전히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고 완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긍정 부정 섞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이걸 갖다가 오늘 여기서 뭐 친구 사귀는 자리인가 봐. 저 선생님하고 친구하자. 그럼 비효율적으로 생각해요. 그죠? 이걸 갖다가 또 쓸데없는 거 하네 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부정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컨디션 안 좋은가요? 아니요. 두 분이 좀 제일 젊은 것 같다? 아닌가? 두 사람? 여기 젊은 피해 네 사람? 아닌데 제가 가장 젊은데. 동감되지 않으셔? 목소리 자체가 벌써 연식이 바뀌어져. 제일 목소리가 좀 중후하시네. 그죠? 해석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원인을 인생의 사실 불행이나 이런 그 고통은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사람들은 느낌,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단어로 많이 바꿔서 나오는데, 아까는 생각, 감정, 행동만 이해하면 돼. 생각, 감정, 행동. 그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서 아직. 좀 이따 쉬는 시간 하자. 그냥 웬만하면 안 쓸게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고 아까 사생감만 기억하면 돼. 사생감. 상황이 아니고 상황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생각이란 말이에요.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있으며 모든 심리적 장애는 왜곡되고 역기능적 사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합리적 사고라는 거예요. 비합리적.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우리 왜곡된다는 것은 현실을 자기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긴 볼펜인데 이걸 지렁이라고 하는 걸 왜곡됐다는 거예요. 이걸 지렁이라고 하시잖아요. 정신건강에 지금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막대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네요. 그죠? 근데 지렁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실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역기능적. 역기능은 역시 도움이 안 되는. 순기능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역기능 도움이 안 되는. 도움 안 되는 생각이 이제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문제 행동과 관련되는 인지체계. 최종적으로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바꾸는 것은 먼지를 좀 털어준다. 이 정도일 거예요. 먼지를 좀 털어주고 광을 낸다. 그게 이제 그렇고. 근데 컴퓨터 고장 났어요. 근데 먼지 좀 털어주고 광 낸다고 그 컴퓨터가 작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그죠? 조금 깨끗해 보이겠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고장 났으면 그 소프트웨어를 갈아야 돼요. 기술자 불러와서.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인지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술 치료나 게슈탈트나 예술 치료나 이런 것은 감정을 조금 완화시켜요. 그죠? 근데 감정 아무리 바꿔봤자 그 사람 생각 안 바뀌면 또 재발해버려요. 그래서 인지 치료가 중요한 거예요. 사이코모 드라마에서 실컷 울었다, 미술 치료에서 실컷 울었다, 그죠? 연극 치료에서 실컷 신났다. 그리고 어디서 실컷 말했다, 로저스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제가 너무 또 제 입장이니까 로저리안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로저스의 인간중심으로는 그냥 존중해주자. 걔를 진실하게 돼. 로저스의 이것도 아시지? 네. 로저스의 인간중심으로는 그냥 상담자가 정말 롤모델이 되어가지고 어떤 치료 도구가 돼서 진실하게 되었죠. 진실. 공감적 격정. 걔의 마음을, 생각과 감정을 혼이 이해해서 되돌려주자. 내 마음 참 알아주자. 또 무조건적 존중. 걔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걔를 인간 그 자체를 보자. 여기 이제 비행 행동이나 문제 행동들은 필요할 거예요. 그게 기본이 그거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상담자랑 누구나 갖춰야 돼. 진실해야지. 상담자가 아까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하면 상담자한테 상담 안 해요. 그죠? 또 내 마음을, 감정과 생각을 알았으면 되돌려주자. 또 이제 무조건적 존중. 무조건 존중해. 네가 이유가 있겠지. 네가 지각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네가 뭘 훔친 데는 이유가 있겠지. 네가 술 먹은 데는 이유가 있었겠지. 네가 여친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이제 그렇게도 계속 장기적으로 하면은 또
고쳐지겠죠. 근데 이게는 이제 인지치료, 일단 단기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 여기가 세 번째 줄이 밑줄. 고기를, 여기가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상담사가 계속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자가치료, 사이코테라피, 셀프 테라피, 자가치료사가 될 수,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자가치료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가치료사.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실제 변화를. 그래서 재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바꾸기 기술을 가르쳐줘서 스스로 해본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협력을 해야 된다. 내가 이제 수직적인 어떤 그런 권위적인 자세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자세로 이렇게 협력. 그죠? 같이 협력, 파트너가 돼서 협력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정신분석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권위적이었어요. 이렇게 다리 딱 보고 그냥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의사니까. 근데 우리 이 상담 이런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수평적인. 그래도 수평적이라고 해서 너냐 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은 내가 이제 더 끌고 가야겠죠. 너무 이게 상담사가 만만해버리면 안 돼요. 권위라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상담자로서의 어떤 실력과 이런 걸로서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권위라는 게 내가 막 어깨에 힘준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유능한 상담자가 되면 자동으로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돼. 될 때까지. 또 과제도 낸다. 실험. 자, 너가 밤에는 무서워서 안 나갔다고 했지. 오늘은 한번 걔가 무서워서 안 나갔다 했지. 오늘은 한번 걔가 있는 거기 가봐. 네 말이 맞는지 한번 진짜 사람들이 다 너 남자애들이 널 다 싫어한다 했지. 오늘 남자애한테 데이트 신청해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치료 전문가, 셀프 테라피스트, 자가치료 전문가. 또 이제 요 상담을 할 때는 조금 집중해야 돼요. 이게 집중 안 하면 안 돼. 이 기간 동안에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또 조급한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 일단 믿고서 해야 되지. 또 조급한 사람들은 왜 안 되냐면은 우리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통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심리상담을 해보면은 선생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 더 안 나와요. 빨리 낫게 해준 사람은 나한테 답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상담은 나한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닫는 와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들도 막 조급한 사람들은 조금 더 결국 안 좋아요. 이런 데도 뭐 빨리 막 마음 조급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바뀌어야지. 어떻게 남이 그 사람 자기 인생을 바꿔주겠어요. 맞잖아요. 자기 마음의 주인은 자기예요.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숨겨놨는데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마음속에 숨겨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시크릿이고 보물이라고 하잖아요. 응?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상담자가 사실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일부분이지 최종적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그죠? 그래서 너무 막 여기 선생님들도 여기 뭐 어려운 애들 왔다 해서 막 너무 책임감 가지 마세요. 자기 인생이지.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 100% 책임져야 돼. 내가 뭐 100% 책임져야 된다 해야겠지. 자기 부모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역할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중에 일부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 집중해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너무 막 찾아가 전화하고 막 소진돼갖고 막 그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원장님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사가 너무 열심히 하는 상담사는 애들이 치료가 안 돼요. 자꾸 시켜. 저도 예전에는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다 적어주고 그려주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네가 이렇게 적어. 그죠? 이렇게 식으로 하거든요. 그죠? 같이. 선생님도 그렇잖아. 학생이 문제를 자꾸 풀도록 하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지 칠판에 선생님 다 풀어버린 사람은 선생님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과리고 앉아갖고 막 문제 풀어. 선생님 10년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인데 학생들 하나도 수학 몰라. 그죠? 심지어 가리고 이렇게 막 풀어. 이렇게. 어떤 영화에 나오더라고. 어떤 교수가 인기가 되게 없어. 유명한 영화더라고. 유명 바브라 스트라젠드인가? 나온 영화. 선생님이 약간 닮았네요. 바브라 스트라젠드 닮았는데. 저는 그 가수 좋아합니다. 그 교수가 문학 교수고 어떤 남자 배우는 공대 교수예요. 근데 인기가 없어. 바브라 스트라젠드 문학 교수여가지고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졸지도 않아.
근데 그 공대 교수랑 둘이 수학 교수였나? 공대 교수였나? 수학 교수였는데 둘이 사랑에 빠졌어. 공대 교수는 이렇게 막 이렇게 풀어. 학생들이 하필이면 오늘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안 좋네 오늘. 영광인가 봐요. 오늘 좋을 것 같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급한 전. 네. 갔다 오세요. 꼭 오세요. 오늘 선생님들 너무 집중을 잘해서 강의 되게 편하네. 되게 편해. 콩으로 이야기하면 콩떡같이 해도 팥떡같이 알아들으시고, 그죠? 콩떡으로 이야기하셔서 저희는 또 콩떡으로. 콩떡같이 이야기도 콩떡으로 알아들으시고, 잘 알아들으시고. 진짜 막 오늘 편하게 하네요, 강의를. 잘 듣고 막 하니까 막 더 말이 잘 나오고. 어느 한 사람 할 거 없이. 대상은 뭐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다 된다. 그렇죠, 좀. 옛날에 무슨 회사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 다 판다. 다 된다. 진짜 거짓말 아니야. everything. 응? everybody, everything. 다 된다. 나왔잖아요. 우울증, 범불안장애. 이게 진짜 진단명이에요. 범불안장애 뭐냐면 걱정장애. 매사 걱정해. 공황장애는 뭐냐면 심한 불안이 온 상태를 공황이라. 간단히 30년 내가 읊어줘버려. 공황장애는 지금 그 심한 불안. 갑자기 막 쓰러지거나 불안이 심해지면 어지럽고 현기증 나고 막 절대할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걸 공황이라고 해요. 응? 별게 아니에요. 사회공포증은 뭐냐면 요새는 사회불안장애라고 해요. 사회불안장애. 옛날에 사회공포증인데 지금 사회불안장애. 대인관계에서 남을 의식하고 남의 평가에 연연하는 거예요. 응? 대인관계 소셜 스킬이 부족한 거예요. 물질남용이라는 것은 술이나 뭐 이런 것, 마약이나 이런 것들, 그죠? 섭식장애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비난이야. 비만. 야, 오타가 안 고쳐지네. 비만, 폭식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된다는 거예요. 비만해도 되고. 이게 다 생각이 다 시키는 거잖아. 부부 문제, 커플 테라피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강박증, 성격장애, 우울증, 건강염려증은 이제 진단명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썼던 말이고 지금은 신체 증상, 질병 불안장애, 건강염려증 찍어버리고 질병 불안장애. 지금은 질병 불안장애로 해요. 질병 불안장애. 뭐 통증에도 되더라. 통증도 심리적 통증, 그죠? 조현병도 되더라. 한청환식. 이거 별표. 이것은 그 영국 같은 데는 정신과 병원에 인지행동 치료가 다 의료보험이 되고 있어요. 조현병 환자들도 지금 헛소리가 들리고 헛것이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 생각 감정을 다 적게 하면은 서서히 치료가 된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너 매일매일 사건 생각 감정만 적어봐. 사건이란 팩트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이제 자기 머릿속에 진행되는 거고 감정은 자기 감정이잖아요. 근데 조현병이라는 것은 생각이 비현실적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주관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을 뭐 잔치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냥 모여서 좀 친목 정도 한다 이 정도는 약간 이것도 약간 현실 예고인데 뭐 잔치한다. 그죠? 자꾸 자기가 사건 생각 감정만 적다 보면 나 정신 번쩍 차려버려. 내가 생각이 남과 다르네. 그죠? 아까 이제 내가 기록지를 내가 깜빡 이것저것 안 봐봤는데 사건 생각 감정 기록지가 있어. 3칸. 사건 생각 감정. 청소년들도 매일 그냥 너 자기 전에 하나씩만 적어봐야 해도 다 추려될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생님 원장님께서 딱 이렇게 한번 만들어고 세팅을 딱 시켜버려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매일 저녁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건 생각 한번 적어봐. 아예 그 룰을 만들어버리면은 얘도 관리하기 편해요. 선생님도 뭐 힘들지도 않아. 자가치료라니까 자가치료. 응? 그죠? 그래서 아예 룰로 만들어 편한 거죠. 굳이 뭐 적었네? 편한 거지 막. 붙잡고 막 얘들하고 상담을 한 번씩 점거, 생각 좋아졌네? 뭐 이런 거죠. 좀 형식적으로 돌아왔네? 지금은 조금 너한테 도움되는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저희가 이런 걸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뭘 하고 있어? 칭찬일기라고, 감사일기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사건, 생각, 감정들이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하고 계시네요. 근데 뭐예요? 거기 더 집중적으로 이제 그냥 의례적으로 하지 말고 이론을 가지고 하면 더 이제 더 되시죠. 그냥 의례적이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치료는 보통 이제 주 1회 정도 하자. 그러다가 점점 좋아지면 이제 그 한 달에 2번, 또 한 달에 1번 이런 식으로 좋아지면 점점 줄인다는 거예요. 보통 12번 정도 집중적으로 하면 애들이 조금 좋아지죠. 12번. 단기 치료니까. 자, 기간 있고, 그 다음에 효과는 점차
이제 감정이 완화된다. 재발률이 낮다. 왜냐하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 애들한테도 지속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얘들한테도 이제 그걸 그냥 의례적으로 감상하지 말고 왜 하는지를 좀 설명해주고 하면 좋을 수 있어요. 왜 하는지를 동기부여가 안 되면 그냥 뭐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효과는 이제 한 5번은 지나야 나타난다. 조금 약물은 금방 나타나지만 이제 약물도 금방 안 나타난대요. 좀 며칠 지나던데. 근데 이것은 5번 정도. 그냥 생각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주의.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의지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신과 약속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노력과 적극성, 의지. 그래서 선생님이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지금까지 인지행동치료 과거에 했었을 때 대부분 좋아지고 뭐 강박증이 치료된 사람이 내가 직원으로 쓴 적이 있었는데 재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잘 받으면 괜찮아요. 약물 치료 없이도 그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아직까지는 거의 70%가 아마 정신과 아닐걸요 아마. 근데 약 안 먹고도 우울증 같은 거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강박증도 그렇고. 해봤을 때 제가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제일 힘든 점이 이걸 거예요.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느냐도 봐야 돼요. 그러면 안 먹혀. 이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는 병이라고 말해요. 사실 의사들은 뇌 문제야 이렇게 말해요. 인터뷰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돼. 아무리 근데 우리 역할은 미비하다는 거예요. 여기 온 애들 약 먹고 있잖아요. 안 돼요. 의사는 병이라고 말해요. 안 먹으면 또 재발한다고 말하죠. 그럼 그거를 아이가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그렇죠. 자기가 환자로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또 여러분이 여기 쉼터에서 여러분 역할에 충실하면 돼요. 더 피해만 안 주고 애들한테 더 악화만 안 되면 되는 거지. 얘의 운명을 바꾸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가게 해봐야지. 자기 부모 가게 해봐야지. 간섭하는 사람이 천지에 많아. 또 선생님이 또 선생님도 상담사지. 또 목사님도 상담사지. 뭐 수녀님도 요새 상담하는 사람이 다 너무너무 많아. 영향을 다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쳐요. 또 과외 선생님도 또 상담해 준다 하지. 요새 과외 선생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망인강이나.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렇잖아요. 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한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줘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할에 충실하시면 되지. 뭐 애들이 조금 한다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여기서 또 잘못된 어떤 극단적인 일이 일어난다 해도 선생님 책임이 안까지 높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또 혹시라도 생겨도 너무 책임. 그리고 그런 거 다 하시죠. 뭐 생명 존중 서약서는 다 하시죠. 그거는 뭐 사회복지사 그 행동강령에 윤리강령에 그러니까. 네, 다 있어서.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여기는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트라우마 넣지 마세요. 응? 나는 그 역할은 일부라는 거죠. 응? 그래서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그 이상 뭐 열심히 하려다가 할 수 있는 것만, 그죠? 내 역할. 내가 뭐 여기 조리사다 맛있는 밥 해주시는 거고, 행정이다 행정 맛있는 거 하고, 내가 행정인데 막 상담도 해주려고 하면 다른 상담사 선생님이 싫어해. 그죠? 조금 피해만 안 주자. 어느 선에서. 특징은 이제 계속 적극적이고 또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구조한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규칙을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상담 시간 50분이야. 뭐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보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일방적인 것들 항상 물어봐야 돼. 특히 청소년들 상담할 때 우리가 지레짐작해서 너 그 학교에 가는 걸 목표로 하자. 진로를 목표로 하자. 이게 아니라 항상 애한테서 끌어냈어요. 그죠? 자, 우리 너가 원하는 항상 걔한테서 걔의 자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부모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많은 실수를 저질러요. 지레짐작해갖고 애가 막 이렇게 뭐 폰만 보고 있으면 제 폰은 게임만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가. 그래서 청소년부터는 자꾸 말을 시켜야 돼 우리가. 그래서 개방형 질문으로 자 오늘 기분이 어때? 오늘 기분 괜찮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을 많이 시키면 좋아요. 말을 많이. 소크라테스 질문이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선생님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래 딱 그렇게 해. 그렇다는 거죠. 답을 우리가 주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근데 그게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 내가 봤을 때 소크라테스는 저기 BC 몇 년에 살았죠, 그죠? 우리는 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한가했나 봐. 그래서 계속 질문했겠지. 제 생각에 그때 심리치료라는 거예요. 요즘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바쁜데, 그죠? 돈도 벌어야 되시니까 가만히 앉아가 눈을 바라보면서,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배운 대로 이제 진실성, 진공무, 공감적 경청, 무조건 그걸 해가지고 아내한테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너무 말이 많아지더래. 그래서 다시 옛날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 생각을 해. 이 상담이라는 게, 아침에 지금 밥이 먹으러 들어가는지 어디로 막 정신없고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러잖아요. 이거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맞아요. 가만히 눈을 맞춰보고, 이야기할 시간이 어딨어. 맞잖아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이제 날 잡아서 이야기하면 좋겠죠. 한 번 정도는. 특징. 지금 여기. 현재를 중시하는지 과거나 이런 것을 많이 중요시 합니다. 현재. 행동보다는 이제 사고나 감정, 속망, 백일목, 생각에 초점을 둔다. 정신분석은 과거, 이게 초점을 두고, 인지행동치료는 현재, 행동치료는 행동, 인지치료는 사고. 그래서 사고를 중시한다는 게 포인트죠, 사고. 지금 이제 우리가 1시 반 가지죠? 역시 오늘 한 또 10분 쉬었다가, 이제 자동사고, 이제 쪽으로 10분이 좀 긴 것 같다. 그래도 10분 쉬어줘야죠? 네. 5분이면 짧고. 네.